중학교 1학년 비상 황종배 기말고사 4과 시작하도록 합니다. 소재는 백발백중이고 4과 페이지는 66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기타 핵심 어휘 몇 가지 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일단 자, 몇 가지 보면 일단 by 더하기 시각을 쓰는 몇 시까지 by 7 하면 7시까지 요런 뜻. 그 다음에 help desk는 안내 데스크. 그 다음에 keyring은 우리 열쇠고리. move around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look for는 찾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앉다 할 때는 전치사 on을 써서 어디에 앉다. 사진 찍을 때는 take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등을 끄다, 전원 장치를 끌 때는 turn off, turn on을 쓰면 켜다가 될 것이고 turn off를 쓰면 끄다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쇼핑 리스트는 그냥 쇼핑 리스트라고 쓰면 되겠고, think about은 뭐뭐에 관해서 생각하다. heartbeat은 심장 박동이고, pulse는 맥박입니다.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니고, put은 누다 놓다고 시제 과거, 과거분사도 put. 그 다음에 shadow라는 것은 그림자. a piece of는 조각이 뜨다, 조각, 한 조각. change into는 뭐뭐로 바뀌다, 변화하다. give it a try 하면 시도 한번 해보다, 한번 시도해보다. like this, 이와 같이, 이처럼 뜻이고, 이때 like는 전치사 뭐뭐처럼. look around, 여기저기 둘러보다. next time은 다음번에. come down은 이제 내려가는 것이고, go up은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starry 하면은 별이 종총한, 별이 많은, star 별이니까 형용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add는 추가하다 뜻입니다. 추가하다. put something with another thing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또 다른 것과 함께, 또 다른 것으로 무언가를 더해주는 것. with another thing, 또 다른 것으로 무언가를 더하는 것, 추가하다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example이라고 하는 것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A person or thing used to illustrate something. 자, 무언가를 illustrate는 설명입니다. 설명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사람 혹은 물건을 우리는 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follow는 따라가다, go after. 그래서 사람 혹은 물건 뒤를 따라가는 것, follow. 그 다음에 heartbeat은 심장 박동, 어떤 행동이나 소리입니다. 당신의 심장에, 그것이 피를 펌프할 때. leave 하는 것은 두고 오다, 두고 오다라는 것, 어떤 물건을 남기다, 남겨두다 뜻입니다. 버스에 폰을 놔두고 왔다. I left my phone. 이런 식으로 on the bus. 자, 이런 식으로 leave. 자, 그것은 go away, forget to take something. 무언가를 챙겨야 할 것을 까먹고 그냥 가버리는 것을 말한다. shadow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그래서 dark area, 어두운 부분이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blocking light. 빛을 차단하는, block이라는 것은 차단하다. 빛을 차단하는 물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두운 부분.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고, 무언가가 말해지고 행동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방식을 우리는 스타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 부분은
뭐 다 보지는 말고 요것만 봅니다. one과 it. 자, one은 그냥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연필을 가리킵니다. 나 연필 하나 필요하다. 혹시 연필 아무거나 있니? 뭐 이런 거. 너 가지고 있니? 그럴 때 one. 그래서 연필은 연필인데 어떤 특정하지 않는 불특정한 그냥 쓰면 나오는 연필. 하지만 두 번째, I lost my cell phone. 나는 나의 폰을 잃어버렸지. I have to find it. 나는 그것을 찾아야 해. 그래서 it은 one과 다르게 앞에 있는 명사, 바로 그 명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it은 특정한 바로 그 명사를 가리킨다. one은 불특정, it은 바로 그 특정한 명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비슷한 단어 choose와 select는 고르다, 선택하다. put은 놓다, place 되겠고, future의 반대말은 past, 과거. difference, CE로 끝나면 명사, different, T로 끝나면 형용사. nation은 국가입니다. national은 국가의 형용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72페이지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페이지는 72페이지.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물건 사기에 관련된 대화는 이런 것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은 본문 발췌 대화고, 자,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러 온 손님에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직원이 묻죠. 이렇게. 그럴 때는 May I help you? 이렇게. 그러면 손님은 I'm looking for, 나는 이런 물건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물을 때는 얼마냐? How much is it?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물건을 찾거나 살 때 쓰는 표현. I'm looking for, 가방을 찾고 있어요. I'd like to, would like to는 뭐 하고 싶다 뜻입니다. 스웨터를 사고 싶다. I need a new computer. I need는 필요하다 뜻입니다. I take it. 그래요, 내가 이걸 살게요 라고 쓰면 되고, 가격을 물을 때는 What is the price? price는 가격입니다. 초콜릿 가격이 무엇이냐? 혹은 How much is it cost? cost는 비용이 듭니다. 이 cost라는 것이 비용이 들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25. They cost $48. 그것들은 $48의 비용이 들어간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됩니다. 자, 가격을 물을 때는 단수일 때는 how much is it? 복수일 때는 how much are they? 자, 이렇게 쓴다는 거. 자, 위에 본문 내용 이렇게죠. How much라고 묻습니다. 티셔츠가 얼마냐? It's $70. $70. 그렇죠? 이것은 그냥 비인칭으로 형식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것은 $70라고 하면 되겠네. 자, how much를 물으면 가격을 묻는다는 거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갑니다. 자, 규칙을 알려주기. 이건 또 무슨 표현이냐면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뭔가를 지시할 때, 자,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할 때는 항상 명령문을 사용합니다. 명령문의 문법은 문장 맨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한다? 바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명령문은 해라 명령문과 하지 마라 명령문, 금지를 나타낸 두 가지가 있다. 하지 마라 명령문은 don't를 씁니다. don't 동사 원형. 그냥 동사 원형은 해라고, don't 동사 원형은 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뭐뭐 해라 라고 하면 okay, I will 써도 되고, oh sorry,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안 돼. oh sorry,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다. 좀 정중한 표현일 때는 please라는 말을 앞에 붙여줍니다. 정중한 표현. 그래서 앞에 please, leave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습니다. help desk, 그러니까 안내 데스크에
너의 가방을 놔두세요. 라고 이렇게 지시할 땐 Okay, I will.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것. 자, 규칙을 알려주는 표현은 다 동사, 원형, 명령문으로 시작하면 된다. 방 청소해라. 조용히 하세요. You should not. 사진 찍어서는 안 됩니다. No food. 음식은 금지. Don't forget to. 문을 닫아야 할 것을 잊지 마라. 자, 여기서 유심히 봐둬야 될 것은 quiet라는 조용한이라는 형용사는 quiet 자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뭐뭐 하다라고 문장을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거나 지금처럼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일 때는 반드시 비동사가 들어와야 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친절한 kind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Be kind to other people. 이런 식으로 이런 형용사는 반드시 앞에 비동사를 써줘야만 한다라는 것. 규칙을 알려주고. 자, 그 다음에 하지 마라 명령문은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대답은 네, 그렇게 할게요. 혹은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 됐죠? 이 대화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저기 바로 뒤에 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74페이지 몇 가지 지문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풀 시간은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직원이 손님이 들으면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이렇게 묻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럼 손님은 I'm looking for, look for가 찾다니까 티셔츠를 찾고 있어요. 묻고 답하기. 순서 기억합니다. What size라고 부르면 뭐 작고 우리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How much라고 묻습니다. 가격을 묻고 가격을 답합니다. I'll take it은 내가 그것을 살게 라는 뜻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대화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니다. Excuse me, I'm looking for. 현재 진행, look for에다가 I am looking. 찾고 있다. 운동화 찾고 있습니다. running shoes. 그러니까 직원이 how about. 자, how about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때라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권유할 때. Do you have them in 270mm 사이즈를 말하지요. Yes, we do. do라고 물었으면 do라고 대답한다. How much are they? 복수니까 이렇게 they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였다면 how much is it? 물었겠죠. 이렇게 $90 얘기합니다. I'll take them. 내가 그것을 살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니다. I will ride a bike. 조동사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엄마 나 자전거 탈 거야. Where's your helmet? 헬멧은 어디 있니? It's in my room. 내 방에 있다. You need it. 네가 그것이 필요할 거야. 어서 가서 헬멧을 가져와라. 지시입니다. 지시. 명령문입니다. 가서 헬멧을 챙겨라. Okay, I will. 이렇게 명령문을 통해서 지시를 하는 것. 7번 들어갑니다. Listen everyone. Please be quiet. 자, 박물관에서는 조용히 하세요. 동사 원형. 정중한 표현 때문에 앞에 please라는 말 썼습니다. 동사 원형. quiet라는 형용사는 반드시 비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라 don't를 붙이면 뛰지 마라. don't 다음에 동사 원형. 박물관에서는 조용해라. 그리고 뛰지 마세요. Yes, Mrs. Anderson 되어 있습니다. 여성인가 봅니다. Mrs. Anderson 선생님. Come here by 11 a.m. 자, 11시까지. by 다음에 시각이 나오면 11시까지라는 이런 뜻입니다. 기억합니다. by 다음에 시각이 나오면 11시까지 여기 오세요. 질문 있나요? Can you drink in the museum? 박물관에 마셔도 됩니까?
no,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음료수는 가져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 우리는 문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년인데 목적어가 2개인 동사, 사형식 동사가 나옵니다. 아주 이례적인 부분이고 비상황종배 출판사 1학년 1학기인데 벌써 사형식 구문.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미 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삼형식 전환 봐봐서 알겠지만 일단은 처음 듣는 친구들은 좀 다소 생소하겠다라는 느낌. 어쨌든 뭐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적어봅니다. 자, 문장은 5형식까지 있습니다. 자, 1형식은 주어 더하기 동사 표시해봅니다. 자, 2형식은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주격 보어. 자, C라고 하는 것은 컴플리먼트 보어라는 뜻입니다. 주격 보어. 3형식은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목적어 objective 목적어라는 뜻입니다. 4형식은 이 목적어가 둘로 분리됩니다.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앞에 있는 목적어를 IO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어를 DO 직접 목적어라 부릅니다. 요 파트에 지금 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5형식은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목적어 상명식 구문에서 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나옵니다. 목적격 보어 5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 파트는 이제 기본이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봐두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다? 바로 다름 아닌 이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 요 얘기를 합니다. 요게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전환 여기까지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메모를 해 둡니다. 자, 목적어 2개 나옵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간접 목적어에는 자연스럽게 우리말에 에게가 붙습니다. 에게.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 그래서 나는 주었다. I gave you the book. 너에게 책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에 목적어에는 에게를 붙이고 뒤에 목적어에는 을을 붙이는 사형식 구문. 자, 이때 사형식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사형식 동사는 항상 주다라고 끝냅니다. 만들어주다, 사주다, 건네주다, 보내주다. 그래서 줄, 수, 줄여. 사형식 동사를 우리는 수여 동사다.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내용이 나오니까 먼저 한번 보겠고, 여기는 본문 발췌니까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주다, 말해주다, 보내주다, 보여주다, 사주다. 이것이 사형식으로 쓰이면은 보내다, 사다 뜻이 아니라 보내주다, 사주다, 보여주다, 말해주다 해석합니다. 간접 목적어 에게와 직접 목적어 을을 소위 목조가 2개로 나눠집니다. 이때 사용된 사형식 동사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사형식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어수는 항상 어떻게 주어 수여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항상 이런 어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적어가 2개인 수요 동사인데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단 놔둡니다. 3형식으로 4형식으로 막 쓰이기 때문에 자, 예문 바로 봅니다. I bought. 자, bought라는 것은 무슨 동사의 과거형? buy입니다. 자, 이게 4형식으로 쓰이면 자연스럽게 앞에는 간접 목적어 에게 붙입니다. 뒤에는 뭐다? 을을 붙입니다. 그러면 나의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나 사 주었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사 주었다.
부모님께 선물. 자연스럽게 목적어 두 개 됩니다. 간목, 직목. 앞에 있는 걸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걸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미즈 스미스 선생님은 taught, 가르쳐 주었다. 이것은 무슨 동사의 과거형? teach입니다. 주로 과거형을 많이 씁니다. 뒤에는 자연스럽게 us가 나오고 swimming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에게가 나오고 뒤에는 수형을 됩니다. 가르쳐 주었다. 간목, 직목.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 세 번째, did you lend 나왔습니다. lend는 빌려주다 뜻입니다. 그래서 빌려주 나오고 뒤에는 줄리 유어부. 그럼 자연스럽게 줄리에게 너의 책을 간목, 직목. 여기죠? 빌려주었니.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쓰인 구문을 사형식 구문. 자, 그리고 우리는 이를 수요 동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사형식으로 사용된 부분, 일단은 바로 위에 본문에 발췌된 거 보겠습니다. 자, give라는 동사 나왔습니다. 나와서 자연스럽게 앞에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두 개 나왔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에는 에게, 뒤에는 을 이렇게 붙입니다. 나는 너에게 몇 가지 예시를 줄게. 몇 형식? 사형식 하겠죠. 앞에 있는 것을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것을 직접, 줄여서 우리는 간목, 직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I bought. 자, bought는 무슨 동사의 과거형? 바로 buy입니다. 샀다가 아니라 사주었다. 왜냐하면 목적어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내 동생에게 연필 하나를. 이해되겠죠? 간목, 줄여서 간목, 직목. 됐죠? 세 번째, 리사는 made. 자, made는 무슨 동사의 과거? make입니다. 원래는 만들다인데 이렇게 목적어 두 개가 나란히 들어오면 사형식 만들어 주었다. 넬리에게 장난감을. 간목, 직목. 됐죠? 네 번째, wrote 납니다. 또 wrote는 무슨 동사의 과거형? write입니다. 쓰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써주다. 왜냐하면 맥스에게 간접 목적어, a letter, 직접 목적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써주었다. The last night 이런 것들은 그냥 부사입니다. 부사. 갈로치고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시제만 전달해 줄 뿐. 부사, 시간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뿐 문장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략해도 사실은 내용만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찌됐든 맥스에게 편지를 써줬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사형식 끝인데 나머지 밑에 부분 삼형식으로 문장 전환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 프린트를 보고 또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데 일단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위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면 중간에 전치사를 씁니다. 이를 우리는 삼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간목, 직목이 아니라 직접 목적 앞에 오고 간목이 뒤에 빠지고 전치사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써줍니다. 됐죠? 이런 부분들. 자, 밑에 예문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give는 하면 주었다. 주었다는 바로 giv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자, 나에게 간접 목적어, 꽃을 직접 목적어. 그래서 간목, 그 다음에 직목입니다. 이대로 사형식 놔두면 되는데 꼭 이거를 순서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 미라는 것을 뒤로 보냅니다. 미라는 것을 뒤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플라워를 어떻게? 앞으로 보냅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나에게 꽃을 주든 꽃을 나에게 주든 관계없는데 영어는
에게 을률의 조사가 없고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바꿨을 때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자,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주어, 얘는 동사, 얘는 목적어, 얘는 뭐든지 아십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적어봅니다. 부사. 됐죠? 부사. 부사는 아까 말했던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아있는 몇 형식? 3형식. 따라서 우리가 4형식을 3형식 문장으로 전환할 때라고 한다면 간접 목적어 미와 직접 목적어 꽃을 순서를 바꾸어서 중간에 전치사 to를 써줘라.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전치사는 to만 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때로는 뭐 쓴다? for, 때로는 of. 이렇게 세 개를 쓴다. 자, 그런데 to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 모든 4형식 수요 동사는 순서 바뀌면 to를 씁니다. 외울 필요 없다. 웬만하면 다 to를 쓰면 됩니다. 또 하나, of를 쓰는 동사는 묻다의 ask 하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외울 수 있겠네. 그러면 시험 문제 만약에 4형식을 3형식 전환 문제가 나온다 친다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그렇지. 외워야 풀 수 있는 전치사 for가 나오겠다는 거지. 다시 ask는 of 하나밖에 없네. 그죠? of는 ask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to는 다 쓴대. to는 주다, 말해주다, 보내주다, 보여주다, 가져오다, 뭐 가르쳐주다, 빌려주다, 건네주다, 써주다 등등 너무 많아서 못 쓰겠습니다. 그래 다 to 쓰면 돼. 하지만 for는 다음 5가지 정해져 있다. 어떻게?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앞글자만 따서 외우기 쉽게 우리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색깔을 달리하자면 이렇게 색깔 달리하자면 M, B, C, get, find 이렇게 외우면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 촬영이라서 다르게는 못하겠고 이렇게는 암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M 그 다음 뭐다 B, C, get, find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웁니다.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순서밖에 못 쓴다. for를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합니다. 자, M은 뭐다? make, B는 buy, C는 cook, get, find. 그래서 MBC get find 기억합니다. MBC get find는 방송국 MBC를 떠올리면서 그냥 암기 좋으라고 그냥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4형식, 3형식 전치사 for를 쓰는 부분은 우리 학교 프린트를 보고 나오면 언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자, 밑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 동사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그럼 수잔에게 책을 이해되겠죠? 수잔에게 책을 주었다. 두 번째도 bought. bought는 뭐의 과거요? buy입니다. buy. 그럼 자연스럽게 그의 여동생에게 인형을 이해되겠죠? 그러면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인형을 앞에 빼고 여동생을 뒤에 뺀다면 전치사는 뭐 쓸까 이 말이지. MBC get find by잖아. 그럼 여기를 뭐 쓰면 됩니까? for를 쓰면 되지. for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a doll이 나오고 여기에 his sister가 나왔으면 이때는 뭐 쓴다? bought는 바로 for를 쓰면 되겠다. MBC get find 입각해서. 그러면 gave는 뭐 쓰면 되는데 gave는 수잔이 뒤에 빠지고 어북이 앞에 나서 중간에 정사 뭐 쓰면 되냐 이거지. gave잖아 gave. ask of를 쓰는 것도 아니고 MBC get find for도 아니고 그럼 나머지는 뭐다? 그냥 to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3형식으로 전환하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gave는 to를 쓰고 bought는 for를 씁니다. 그래서 to 수잔, for its sister. 간목, 직목 순서 바뀌면 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 기억을 해 둡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기타 추가적인 부분은 프린트를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은 비교적 쉬운 부분입니다.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자, 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도와주는 동사.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가지지 못하는 동사. 즉,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걸 쓸 때는 will을 씁니다. 할 수 있다는 can을 씁니다. 됐죠? 도와주는 동사를 조동사고, 조동사의 특징은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포인트입니다. 간단합니다.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can 다음에 동사 원형. 부정문은 will not 다음에 동사 원형, cannot 다음에 동사 원형. 축약형일 때는 will not의 축약형은 won't, cannot의 축약형은 can't. 관계없습니다. 자, 의문문을 쓸 때는 조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뺍니다. 동사 원형 그대로 물음표. 조동사 can을 앞으로 뺍니다. 동사 원형 물음표. 됐죠? Will you go to school? 대답은 yes, I will. will로 물으면 will로 답하라. can으로 물으면 can으로 답하라. 됐죠? 자,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올 것이다. won't meet, 만나지 않을 것이다.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여기에 있던 will이 앞으로 나가면서 의문 만들었습니다. 농구할 거니? 이렇게. can 다음에 동사 원형. can't 다음에 동사 원형. 탈 수 없다. can 다음에 동사 원형. 여기에 can이 있는 게 앞으로 나가서 의문 만들었습니다. 피아노 칠 수 있니? Yes, I can. 이렇게. 됐죠? 자, 특히 will은 tomorrow, soon, later, tonight, next week,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처럼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이며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will을 썼는데 뒤에 yesterday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는 어제 파티에 갈 것이다. 말이 안 되죠. 어제니까 갔다가 맞겠지. 그래서 will은 기본적으로 과거와는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조동사의 다양한 뜻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will은 첫 번째 계획입니다. 할 것이다. be going to로 바꿉니다. 이렇게 he is going to 괜찮습니다. 뒤에 동사 원형은 반드시 나옵니다. 동사 원형 반드시 써줍니다. 자, 내일 미팅에 갈 것이다. he will be 또는 he is going to 괜찮습니다. 의지를 나타낼 때도 will 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do my best 동사 원형. 예측 It will rain next Sunday. 다음 주 일요일은 비가 올 것이다. will 다음엔 동사 원형. 자,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조동사 will 다음엔 동사 원형. 해석은 할 것이다. 세 단어를 바꾸면 be going to. 요거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an 나옵니다. can. can은 능력, 허가는 할 수 있다. 이거는 be going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동사 원형은 다 똑같습니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 허락을 나타낼 때는 can. You can leave now. 너는 지금 떠나도 좋다. 자, 이렇게 허락을 나타낼 때는 can은 may로 바꿀 수도 있다. 허락을 나타낼 때는 그렇습니다. may로 바꿨을 수도 있다. 부탁, can you 이렇게 쓰면 상대방에게 뭐뭐 해주시겠어요? 해주겠니? 라는 의미입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던 can을 앞으로 뺍니다. 이렇게. 여전히 뒤에는 동사 원형. Yes, I can 되겠죠. can은 할 수 있다는 세 단어로 be able to. will은 is going to. 요거는 기억을 해 둡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발췌에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온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콤마 찍혔네. 부사입니다. 무조건 뒤에 문장 꾸밉니다. 다음번에 있어야 할 얘기. 당연히 미래 시제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됐죠? 그 다음 이것이 사형식과 같이 결합됐습니다. 너에게 간접 목적어. 너에게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다른 예술 스타일을 직접 목적어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와 사형식 구문이 결합된 것.
두 번째, 조동사 can 다음에는 동사 원형. 원래 비동사 is가 와야 되나? can 뒤는 동사 원이 되는 can be. 박스 테이프도 또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자, 모든 것이 will be 마찬가지입니다. is 써야 되지만 동사 원형 will be okay. 자, 그 다음에 기차는 정각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다음에 동사 원형 관계없습니다. won't. I can't come. 자, 나는 내려갈 수가 없다. can't 다음에도 동사 원형. 됐죠? 조동사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자, 일단은 문법 다소 길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